안녕하세요, 김부정님. 오늘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백석대학교 권도연 김정은입니다. 삐뚤은 전치부 치아 때문에 구강관리하는 게 쉽지 않으셨죠? 오늘 저희가 부정님 구강 상태에 맞추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교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교합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교합이란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식을 씹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에 올바른 교합은 필수적입니다. 부정교합이란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교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정님의 경우는 어금니 관계는 정상이지만 전치부 치아가 삐뚤은 1급 부정교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정교합은 구강 내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교합을 가진 분들은 더욱 꼼꼼히 구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부정교합 치아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관리가 어려운 구강 환경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부정님의 치아 사진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금니로 앙 다물었을 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니 부위에 치아가 삐뚤은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삐뚤은 부위는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음식물 잔사가 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이쪽 부분에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음식물 잔사나 세균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물 잔사나 세균이 구강 내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잇몸의 염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어려운 구강 환경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님도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고 하셨죠?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해서 잇몸 염증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 잇몸 건강이 매우 악화되는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아후식증, 즉 치아가 썩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과 같은 이유로 구강에 남은 음식물 잔사와 세균들이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것인데요. 부정님 또한 현재 오른쪽 위 두 번째 어금니 부위와 아래 앞니 사이 부위에 치아후식증이 의심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까지 갈 수 있으니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은 구강 질환을 막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칫솔질 방법입니다. 현재 부정님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회, 2분 동안 부위에 따라 이렇게 위아래로 둥글게 혹은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횟수나 시간, 방법은 구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주면 구강 내에 존재하는 세균, 음식물 잔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나 아니면 치아가 삐뚤은 부위는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함께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부정님은 현재 치아에 음식물이 끼었을 때만 이쑤시개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쑤시개는 잇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아 사이 간격을 벌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실과 같은 것들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치아가 삐뚤어 일반 칫솔로는 잘 닿지 않는 부위는 첨단 칫솔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닦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보조 구강위생용품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칫솔질에 구강위생용품까지 사용해주면 올바른 구강관리가 끝이 납니다. 앞선 방법으로 아무리 꼼꼼히 구강관리를 한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생긴다면 치태와 치석이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해서 정기검진과 더불어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시행하면 구강질환을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질환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검진과 더불어 치석 등 부착물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실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하나 드릴 건데요. 이 종이는 김부정님 맞춤으로 제작된 종이로 오늘 교육드린 내용과 추가적인 정보를 담은 종이입니다. 우선 뒷면에는 잘 모르고 계셨던 치은염, 잇몸 염증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부정교합과 교정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는데요. 삐뚤은 치아로 인해서 구내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정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구강관리를 열심히 해주세요. 우측에는 오늘 받으신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지켜주세요. 그 하단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주기로 치과에 방문해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쪽 면에는 부정님의 구강 상태를 담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치아에 착색했던 거 기억하시죠? 현재는 구강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로 더욱 철저한 구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부정님 구강의 특이사항으로는 첫째,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치아가 고르지 못한 부위, 치아 총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치아 우식증으로 의심되는 치아가 있는 것입니다. 검진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의 염증입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출혈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면 얼마든지 완화될 수 있으므로 구강관리를 열심히 해주세요. 남은 부위에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방법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담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서 구강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드린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삐뚤은 치아로 인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과 보조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해서 철저한 구강관리를 해주세요. 둘째, 조기치료와 질환 예방을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시행해주세요. 셋째, 치아가 썩은 것, 치아 후식증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앞으로는 꼼꼼한 구강위생 관리를 실천해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실 때에는 나누어드린 종이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